사람들은 문제 속에 있는 일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면 항상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 이렇게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이해시키려고 계속 노력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먼저 온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떤 용어를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용어 속에 있는 일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혼동을 느낄 때가 많을 것이다. 우리가 쉬운 예로 자기의 부인을 두고 여러 가지의 사항에 따라서 어떤 사항에 따라서 상대에게 이렇게 말할 때 내 마누라다, 내 아내다, 내 부인이다. 이것만 해도 같은 문제 하나를 두고 같은 대상을 두고 세 가지의 용어로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원칙이라는 말은 하나의 약속이고, 약속이라는 말로도 소개될 수가 있고, 또 진리라는 말로도 소개될 수 있고, 원칙이라는 말로도 소개될 수 있습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불법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 불교 같은 데서는 불법이 뭔지 아무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불법을 알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원칙이란 어떤 일을 두고 말하는가? 약속이나 원칙이나 진리나 불법이나 이런 용어들을 같은 동일한 대상과 내용을 두고 말하는데 뭘 두고 말하는가?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이건 정해져 있는 일, 정해진 일을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정해진 일. 우리가 정해진 일을 할 때는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 의해서 판결을 하는 것은 법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판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정당화시키는 법관들이 정당화시킬 때 그렇게 말합니다. 원칙, 정해져 있는 일. 그러면 여기서 세상의 일을 설명할 때는 항상 이런 원칙에 의해서 세상의 일은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 이 원칙은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서 있게 되는 문제에 의해서 결과가 생기게 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모태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모태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의 생명이 부활하는데 필요한 과거에 있었던 근원적인 일들을 모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 모태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가? 한번 정해져 있는 일은 자신 속에서 계속 반복 활동을 계속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 속에는 우리의 하나의 생명 속에는 업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 업은 수많은 수없이 있었던 자기 속에 있던 일에 의해서 하나의 세력화되어 있는 것을 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있던 일들이 계속 자신 속에 있던 일을 반복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거짓을 보이게 하고 거짓을 좋아하게 하고 따르게 하고 그리고 무엇이 잘못 보이게 하고 감정을 유발시키고 그 다음에 성격을 발동시키고 여러 가지 행동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업은 어떤 영향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깨달음을 통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게 됐을 때 이 업을 여러분 스스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만은 내가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하나의 중생의 몸을 가지고 살 때는 그 근본은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활기가 왕성했지만 실제적으로 계율이나 불가의 계율이나 뭐 계율 같은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는 일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해탈을 하고 깨달음을 얻고 났을 때 그 계율을 어기는 일이 반대로 매우 힘들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업이 있을 때는 그 업의 조정을 받기 때문에 바른 지키고 행하는 일이 힘들어지고 업이 없으면 그 있는 일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지키고 행하는 일이 매우 쉬워진다는 그 내용을 두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가? 이건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삶은 자신을 있게 하는 길이다. 그리고 자신에 의해서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은 자신에게 길이 또 되지만 세상의 길을 만드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삶을, 좋은 자기와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 파고다 공원 앞에 앉아 있을 때 한국은 그 뭐 20년 전이고 갔을 때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세상이 그 유교가 좀 더 성행했습니다. 그 파고다 공원 앞에 나이 든 사람들이 와서 한문 좀 읽었다고 와서 유교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뭐 공자의 가르침이 어떠니 무엇이 공자가 성인이 이런 말을 내게 들으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자가 성인이라는 그 증거가 있다면 나도 그 증거를 보고 성인이라고 인정할 것이고 공자가 좋은 가르침을 편 적이 있다면 그 좋은 가르침을 보여주면은 나도 그가 좋은 스승이었다는 것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들의 어떤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또 무식하다고 몰아세웠습니다. 네가 뭘 아느냐. 그때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들에게 하나 묻겠다고 이랬습니다. 내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말이 있으면 내게 반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먼저 질문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좋은 가르침은 좋은 사람을 만들어낸다. 맞느냐 틀렸냐 이런 게 맞다 해요. 그러면 좋은 사람은 좋은 세상을 만든다. 맞느냐 틀리냐 게 맞대요. 그러면 공자의 가르침이 지배한 세계에서 어디서 좋은 사람이 났으며 어디서 좋은 세상이 났는지 그걸 갖다가 내게 말해준다면 그 세상과 그 사람을 보고 나는 당신의 말을 믿겠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는 것은 좋은 가르침을 얻어서 좋은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 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좋은 자기는 어디에 있는가? 자신이 행하는 일 속에 좋은 자기가 만들어지고 좋은 자신이 거기에 좋은 자신을 그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도 가면 이와 비슷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그 기장에 사는 영감님 오셔서 무엇은 어떻고 하는데 그건 800명 정도 오고 뭐 돈을 좀 많이 내고 하면 무엇이 진인군자가 되고 무엇이 된다고 계급을 맨날 놓고 하는데 어떤 젊은 여자는 그냥 돈을 얼마 내놓고 막 진인군자가 됐다 이리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곳에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이야기가 존재하고 그 이야기 속에는 이야기를 하는 데는 문제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사실이 드러나니까요. 문제를 가리키면 그 속에서는 거짓과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누구나 거짓과 진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나쁜 가르침은 항상 문제가 없는 가운데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비근한 예로 우리 주변에 있는 종교나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가르치는 서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바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앞집이 교회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인 중에서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다면 난 진짜 이 일을 포기할 겁니다. 한국 불교 천만 불교인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부처의 가르침에 대해서 단 한 문제라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이런 가르침을 중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도 성인이 남긴 가르침에 대해서는 아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 진리가 존재하면 거짓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는 거짓이 사람들 오지 않아요. 비근한 예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20년 동안 이 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깨우치라고 무한히 찾아다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오늘도 20명이 안 모였습니다. 이 작은 집에. 한 집에서 셋, 넷 와비고 빼두고 나면 실제적으로 온 사람은 뭐 몇이나 됩니까? 그래서 사실 좋은 소문은 문지방을 넘지 않고 좋은 가르침은 따르기가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연이 이번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 공덕을 지어볼까 싶어서 온 사밭대에서 여기에서 좋은 가르침이 있다고 선전해갖고 사람들이 4~5명 왔다 갔습니다. 그러나 전부 일회용이고 제일 긴 사람이 3회용이었어요. 제가 이 일을 두고 말했습니다. 항상 처음 보는 사람들 여기에 오는 것은 누구나 쉽지가 않다. 아이, 수건 하나 봐보세요. 쉽지가 않다. 내가 쉽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그 신이 있는 사람들은 신이 와 있는 사람들은 신이 막을 것이요. 그리고 주변에 부모 형제와 같이 사는 사람들은 부모 형제가 막을 것이요.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친구가 막을 것이요. 그들이 만일에 막지 않으면 자기 속에 있는 업이 막을 것이니 좋은 길을 세상에서 스스로 좋은 길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일은 있는 일을 항상 중히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일도 자기의 어리석음이 크면 항상 그로 인해서 화를 입습니다. 저도 이 일을 남을 섬기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는 과정에도 몇 번이나 복면을 당했습니다. 엊그제 집에 누워있는데 전화가 딱 왔어요. 여자 목소리요. 누구십니까? 나 보영이 엄마입니다. 그래, 나 뭐 보영이라 하길래 몰랐어. 정보 혹시 많은 줄 모르고. 그래,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반을 잡고, 기반을 잡았습니다. 서울에서. 그래서 기반을 잡으면 잘 됐네. 이렇게. 그러면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이제 기반도 잡고 해서 제가 할 일도 없고 해서 소현 스님을 좀 따라다니면서 배울까 하는데
그래서 그건 소연한테 막 물어봐라. 그렇게 해서 소연한테다가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이 전화가 왔더라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일로 따라 다니겠다니 다행이라고. 내한테 찾아온다면 나는 괴로웠을 텐데. 그래 놓고 난 했습니다. 진짜 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정갈은 정갈일 뿐입니다. 정갈을 교화시키겠다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한 번 나쁜 신을 가지고 온갖 사람들을 음해하고 남을 해치리 한 사람은 계속 그 일이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스님이 전화를 해서 늦기만 잡았다면 차비 좀 보태둬라 이렇게는 그냥 뭐 물어물어 물러났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좋은 일은 그렇게 좋은 일에 동참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테이프 내용 중에 아까 원칙이니 이런 한마디도 중요한 것이 그런 게 책으로 되어서 나쁜 사람들 손에서 딱 나가면 말이 그럴싸하기 때문에 전부 썩는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줄 알고. 그 여기에서 테이프를 하나씩 가져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지 주변에 함부로 돌리지 말라는 거 복수해서 제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이번 주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옛날에 호영호재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하느냐 하니까 사주 선생을 한대요. 사주 보는 거 그 사람들한테 가르친다. 그래서 나는 그 이제 앞에다 술집에서 앉아서 앞에 놔놓고 그랬습니다. 나는 물을 마시고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이 이제 하나 또 그 미네랄병원 간호부장 신랑하고 이제 앉아서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네가 이런 사주 같은 걸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하니까 장명을 가르치고 하니까 내가 솔직하게 말하마 이름 석자와 사주팔자 내기둥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데는 아무런 것이 없다. 상관이 없다고 말했어. 저 사주의 기원을 보면 지금부터 1600년 전에 중국의 어떤 그 하문학자가 인간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천태산에 올라가서 100일 동안 기도를 했더니 영감을 얻어서 사주팔자 내기둥의 그 연월일 시를 받았고 그걸 가지고 점을 쳤더니 백발백중 맞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기록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100일 동안 기도를 하는 동안에 귀신이 붙은 것이고 그 귀신이 사람의 속을 뒤다보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갖다 하다 보면 귀신이 와서 그 당시 붙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세상의 일을 안다면 세상이 왜 나빠지겠습니까? 귀신이 스승이 되고 세상은 점점 좋아지겠지. 그러니까 실제 이 사주를 배워서 귀신이 붙지 아니하면 돈벌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름도 운명을 좌지우하지운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이후로 나는 모태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모든 활동과 의지와 판단과 그 다음에 시각이나 성격, 성품 이런 것이 모태 속에 있던 일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 사주팔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애로 밭에다 콩을 심었더니 콩나무에서는 콩이 열리고 팥나무에서는 팥이 열렸는데 개랑된 콩나무에서는 개랑된 콩이 열렸고 개랑되지 않는 콩의 싹에서는 개랑되지 않는 콩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개랑된 콩은 개랑되지 않는 콩의 모태를 바꾸었기 때문에 그 콩이 모태가 바뀌면서 생긴 콩이 개랑된 콩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태 속에 있는 일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운명이나 앞날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으로 추락하여 자기의 모태를 망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끝없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몇 급절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좋은 인연을 만나서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모태를 지키고 모태 속에 있는 업을 들어버리면 그리고 좋은 그 추억들을 그 속에 간직하게 된다면 그때는 그 모태 속에서 좋은 일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좋은 자기가 거기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여행을 할 때 분화에 가서 분화대학 총장을 만났는데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인도에서 철학으로 유명한 대학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뭘 하나 묻어도 좋겠습니까? 물으라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해서 내 말을 네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갖다가 확인하고 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네 영혼이 어디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때 네가 알아볼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걸 갖다가 확인하고 나서 내가 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하실 겁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콩은 어디서 나느냐?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돼서 콩은 콩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서 내가 솔직히 말해서 맞다. 콩은 콩에서 난다. 그러나 그 콩나무, 콩이 열리고 있는 콩나무한테 가서 너는 어디서 났느냐 물으면 자기가 콩에서 난 걸 모르고 땅에서 난 걸 알고 있으면 자기 뿌리가 땅에 박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네가 어디서 났느냐? 나는 내 자신 속에 있던 일로 인하여 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뭐냐? 부모한테서 났다. 그러면 무엇이냐? 콩이 볼 때 땅은 부모와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인간의 세계에서는 부모를 바탕으로 봐야 됩니다. 그 바탕으로 보고 자기 자신 속에 있던 그 일들을 근본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기 속에 있던 일들이 바탕을 만나서 부모를 만나서 부모의 몸을 빌려 부활한 것입니다. 콩은 땅의 기운을 빌려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영혼은 네 깊은 심중에 지금 있고 네 영혼은 네가 하는 일을 통해서 모두 네가 하는 일을 모두 간직하게 되고 네 영혼은 네가 죽게 나면 내 속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네가 한 일들을 간직한 채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가정에 있게 되는 일은 하나의 생명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생명과 나쁜 생명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일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 시간을 맞이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께 하는 말은 많이 질문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한 질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즉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자기 영혼이 어디에서 있느냐 물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자기의 생명 속 심중 깊숙한 곳에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은 삶 속에 있는 일들을 먹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그 영혼을 통해서 다시 있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콩이 콩나무에서 꽃이 피고 콩이 열리는 것처럼 그 콩씨는 바로 하나의 인간을 비유하면 영체인 것입니다. 이 영체는 다시 땅의 기운을 만나게 되면 부활하게 됩니다. 인간도 똑같습니다. 모든 생명체도 이와 같은 하나의 원칙에 의해서 계속 윤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운명이 안 좋다고 자살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영체가 불실해서 성장을 못하고 불실해서 그 영체가 사라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동물의 몸에 붙으면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진화가 돼서 동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식물에 가서 붙으면 식물의 열매로 또 열매 속에 들어가서 식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에 태어난 만물 중에서 인간을 최고로 꼽는 것은 그래도 인간의 생활 속에서 제일 큰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인간을 만물의 영양이라고 하고, 만물의 영양이라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조물주가 어떠니 하느님이 어떠니 그건 소용없는 일이에요. 하느님하고 기독교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불교, 부처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20년 전에 한 7, 8년 전에 원덕이라는 중이 우리 집에 있을 때 지금 LA에서 페인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성목 벗었어요. 걔가 나를 만나 와서 뭐 보니까 절에 들어가기도 거성하고 이러니까 절에 중생활할 때는 그래도 뭐 가수 되려 하다가 말았고 이런 게는 목소리가 깨꼬리 같은 게 연부로 올리면 사람들이 오줌을 자글자글 쓸 정도로 여자들을 좋아했고, 그 다음에 또 강원에서도 반장이라고 해서 학생장이라고 했으니까 그 중들 중에서는 그래도 거서했고, 서울서 출판업에 거서했지 말도 좀 잘 맨날았고, 응? 뭐 사람들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몇 번 듣더니 내가 하는 말이, 승려의 신분은 그 고고한 게 아니고 알고 보면 문제투성이다. 승려사회는 왜 문제투성이냐? 거기에 오는 사람의 중에서 가반수가 영적인 문제를 안고 들어오는 사람들이고, 귀신 하나 붙으면 3대가 망한다 안 해요. 잘못 붙으면. 두 번째가 신병이나 그 다음에 의지가 허약해서 하는 일이 잘 안 된 사람들, 그리고 뭐 헛된 생각을 하다가 결국 망하고 총격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온다는 거예요. 진짜 잘 나오고 원기가 왕성하고 하는 일이 잘 된 사람은 그 하는 일, 잘 되는 하는 일 놔놓고 중별난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정신 가 있는 일. 그래, 그 말을 듣고는 나중에 그냥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 영주권을 얻어가지고 성녀직을 포기하고 그냥 일반인으로 돌아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그가 내게 한 말이, 여러분 부처하고 절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래. 제가 이제 몇 번 듣더니 약간 말을 알아듣고, 부처님하고 절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어디 그 뭐 절에 부처가 뭐 나타난 적이 있어요? 저가 조합계인한테 가서 그 하나 200만 원이고 300만 원 맨날 놓고 사다 놓고 부처라고 사람들한테 절치고 본 거지, 그죠? 그래야 또 영업이 된다고. 귀신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영업이 된다고 그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조계종에 들어가서 대한민국의 불자들 중에서 부처의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이 있느냐고. 알아보는 사람이 나 제자 되더라고.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다면 대라고 내가 가서 가보게 확인하겠다 했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있는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사람들한테 그랬습니다. 지금 사회가 매우 혼란에 빠지고 있다. 만일에 한국 사회에 어떤 이변이 생기게 된다면 너무나 큰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멤버들 중에서 온 사람 중에서 3분의 2 이상 백상서 왔습니다. 백상이 어디 있냐? 미랑 한쪽 구석에 가면 들판이 있는데 그 동네에 다 살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그때가 제일 농사짓기 어려울 때예요. 노임은 비싸고 뭐 지어봤자 쌀값은 없고, 그때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것입니다. 무엇이냐? 땅은 그 소출이 작지만 거기는 그래도 영원한 직업이다. 이게 땅을 가지고 있으면 직업을 얻는다는 거죠. 두 번째, 그거는 거기에 뭐 일을 하다 보면 헛된 사람들을 안 만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땅은 사기꾼이나 강도가 와서 가가는 게 힘들거든. 쟤만 단단히 도장 가지고 함부로 어리석은 짓 안 하면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편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이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10년이나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사회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다릅니다.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의식을 대반에 잃습니다. 정신이 빙빙 돕니다. 진짜 사람들이 무서워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그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사람이니까 사람을 상대하고 살아야 되는데 상대할 사람은 없고 망한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고 사회의 깊숙한 현실 속에 있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국가 공무원이나 대기업 임직원들은 그래도 살만합니다. 월급 받아가 재우고 살만해요. 뭐 한 20년 이상 근속하면 근 300만 원 받으니까 살만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상인들은 죽겠다 하는 게예요. 밖에 나가면 지금 세원이 없다고 그 사람들이 이런데 니네 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사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저도 그 말을 한 말 안 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망했느냐? 아는 사람을 만나면 무섭습니다. 예정을 생각하면은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고 싶는데 밥을 사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 사람의 주머니를 노려요. 얼마나 사회의 인심 깜빡인 줄 압니까? 안 건드리면 전부 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상대를 하다가 보면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이럴 때 만일에 도시에서 자식을 데리고 산다는 사람 중에서 누가 사기에 안 걸리고 안 망할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그렇지 않으면 병신 노릇하고 살아야 됩니다. 돈이 아예 떨어지고 막 마누라는 국수 장사하고 신랑은 경로당에 나가서 놀면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오히려 살기가 편하다니까 건드리는 사람도 없고 무슨 짓을 해도 충도 안 되고 그리고 사회가 무너지니까 혼란스러우니까 끼리끼리 또 통해요. 끼리끼리 맞아. 만님이 많으니까 누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편은 없고 사기치고 협작한 놈을 부러워합니다. 대단하다고. 이건 지탄받아야 할 사람은 오늘 대단한 사람이 되고 대단한 사람은
그건 형편없는 사람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사회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이치나 가정을 경영하는 이치나 똑같아요. 회사를 경영하는 이치나. 첫째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의 의지가 굳건해야 돼요. 세 번째가 일을 잘해야 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겸비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나 아무리 잘 살아도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어려운 현상들은 엊그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박정희 시대에 의해서 계속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사실 이제 박정희가 집권할 때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제가 섬에 가서 1984년도 섬에 들어가서 살아봤는데 그 당시까지 해도 섬 구석구석에 있는 산을 일군 그 밭대이들의 고구마를 심고 보리를 심었습니다. 지금 그 밭대이들이 전부 산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외국에 돈을 벌기 위해서 무슨 일인지 외국에 뭐 송출을 한다 이래 소리를 거기엔 지원자가 그냥 구름처럼 모였습니다. 뭐 서부 강부 파견할 때도 그랬고 간호원 파견할 때도 그렇고 선원 송출 회사 같은 데 가면 줄을 서가 있습니다. 한 달 월급 코미션을 내놓고 배가 타겠다고 줄을 서 있었어요. 1970년도까지도 그랬습니다. 결국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경영의 무리한들이 정권을 잡고 국가를 경영하는 동안에 누적된 빚은 많고 그 빚을 새로운 빚을 얻어오기 위해서 노임을 올리고 GNP가 높아졌다고 한국이 잘 살게 됐다고 노임을 올려놓고 국민 GNP가 높아졌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노임을 올리고 물가를 올리고 그 결과가 오늘과 같은 현상에 직면한 것입니다. 제가 날마다 말합니다. 농사 지니까 도저히 타산이 많지 않더라. 그 말 맞습니다. 지금 제일 국가 경영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생활의 기초가 국민 생활의 기초가 의식주입니다. 이 의식주 중에서도 식이 제일 급한 게요. 바로 이 사람이 굶는 사람이 생기면 폭동이 일어나고 사회가 붕괴되어 버립니다. 이걸 갖다가 무마하는 조건으로 농민들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외국에서 곡물을 수입하고 대량으로 수입하면서 풍년졌다고 허풍을 치고 그래서 농민들이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요즘 뉴스를 받는 거 보는 거지만 또 40만 명인가 하는 숫자들에게 양곡권을 준다는데 그 양곡권을 정부에서 받으면 시중시가의 4분의 1만 주면은 쌀을 한 가마에 산답니다. 예를 들어서 16만 원이면 4사16 4만 원이면 쌀 한 가마에를 사는 거예요. 의식주 그래서 한국 사회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자에 얼마나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지금 국가의 손길을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이 돈을 벌어서 국가에 세금을 내물어서 재원을 충분해서 국가를 이끌어 가야 될 건데 국민 세금을 내지 않고 국가가 그 국민을 부양한다면 무슨 재주로 그 국가가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지금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은 모두 하나의 원칙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원칙은 문제가 답을 가지고 있다. 문제 속에서 답을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본 문제로서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잘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오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2년만 참아라. 2년. 지금 2년 후에는 곡물값이 많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중국이 세계 제2의 식량 수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대륙에도 산업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중국은 10억 인구입니다. 자치성마다 산업화 시킨다면 그 공장이 들어서고, 공장이 들어서면 도로가 또 주택단지가 들어서게 되고, 주택 개량 사업이 일어나고, 주택 개량 사업이 일어나면 또 도로가 넓어져야 되고, 거기 수도 묻고 묻고 이러다 보면 땅이 녹지가 훼손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땅의 생산 녹지의 훼손 비율을 계산하면 2년 안에 중국이 식량을 수입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이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은 상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 한국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게 많습니다. 마늘이고 무엇이고. 과일 같은 것도 많이 쌉니다. 그래서 저가 공세를 펼 수 있지만 이게 달라집니다. 중국이 만일의 경우 식량 수출이 불가능해졌을 때, 동남아시아에서 상당히 그 곡물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쌀을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동남아시아도 지금 베트남이고 태국이고 뭐 이런데, 범하고 이런데도 다른 나라의 산업화가 일어난다면 거기도 언젠가 그 물결에 들어가게 돼 있지, 그냥 폐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녹지들이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인도가 어디고. 그러면 수입국이 많고 수출국이 없으면 곡물값은 천정부지를 뛸 것입니다. 이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땅을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살아요, 어떤 비상시에 자기가 어떤 무엇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지 이걸 항상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살아가는 방법 중에서는 땅, 뭐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해서 저축, 그 다음에 기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언가 특기가 하나는 있어야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마음만 가지고 못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묻기 위해서 여기 오는 것이고, 이런 일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지 뭐 간상, 사주, 운명 이런 거 보면 귀신이 안 붙어 있어 그렇지 배군학이나 이런 거 빵칩니다. 그 사람들은 귀신 힘을 빌려가 공기지 무슨 주역이 무엇이 어쩌고, 나 주역 그거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 점치는 거 뭐 어느 거 없어. 그 읽으면 귀신 옵니다. 주역이 어떠니 하문도 제대로 못 읽는, 천장문도 제대로 못 읽는 것들을 어떻게 주역을 그걸 다 해야, 그러지? 그 한국에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주역으로 뭘 푼다, 정계를 푼다고. 그 사람들한테 천장문가 가서 한번 읽어보라면 못 읽습니다. 하늘천 따지는 알겠지. 나일자 같은 거. 근데 핵수 좀 많이 붙은 거 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잘못된 거짓에 많은 사람들이 쏟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거짓에 쏟지 않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그렇습니다. 요새 10억이고 미덕가 있는 사람들 그냥 살기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시간 문제다 이래. 석들 하나 다 망해 되는데. 뭐 우리 집에 큰 텔레비가 있습니다. 근데 저 집 옆집에서 그냥 부도로 만나가 경매 처분 받아가지고 그냥
쫓겨나면서 여기 우리 집 주는 거 모르겠어요. 돈을 마누라 보고 10만 원 주는가 10만 원 주고 샀는가 20만 원 주는가 공짜비로 뭐 가갈 데가 없으니까 뭐 그래도 우리 집 목욕탕이라는 게 언니 일을 샀으니까 여자가 아따 남자 그 한양대학 나왔다고 목에다 힘을 주고 아는 척 많이 했어요. 나는 그랬어요. 그 뭐 처갓집으로부터 유산도 많이 받았어. 그런데 사기 한번 당하면 끝이야. 사기 한번 딱 당하고 나니까 집이고 전부 다 날아가 있잖아요. 유산이. 옆에 집이에요? 바로 맞은편집. 그래갖고 저 경매 빚쟁이 경매를 받아가 와서 저 다 쫓아내고 뭐 저 원룸 같은 거 여가 세를 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잘못하면은 하소연할 것도 없어요. 다음은 하소연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구석구석 알아보면 됩니다. 요번에 어떤 단체에서 진급이 있었는데 뭐 1번, 2번 이런 건 떨어지고 5번, 6번이 다 돼 있다는 거. 무슨 어디 부서에 서장 진급이 있었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정치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승인이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떨어진 놈들이 한숨을 쉬는 게 옆에서 그러지. 너가 너무 돈을 아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다른 사람이 돈 쓰면 너도 써야겠지. 솔직히 말해서 믿을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세상에 뭘 믿습니까? 뭘 믿어요? 봉자도 이번에 서기관 진급원장이 떨어졌다대. 그런데 서울 쪽으로 가는 애들은 다 됐대. 남수이 법원 아들 서울로 발령받은 애들은 법원 서기관이 다 됐는데 봉자는 작년에 다 됐다. 그런데요 밑에는. 그러니까 뭐 여기 와서 아직도 앞에 서는 거 있어요. 앞에 서너 명 있으면 저 경남에서 다음엔 되게 12월 때는 되겠지. 12월에 3명 있으면 되겠지. 그럼 뭐 정치 안 하면 그렇게 일 아무리 잘해봤자 소용없어. 판사들은 그런다네. 이제 이렇게 처녀가 봉급 받아가 어디 쓰냐고 밥 먹으러 가면 밥값을 봉자부터 안 내라. 처녀가 돈 벌고 어디든 주는 쓸 데가 많다고. 뭐 자식 키우는 사람은 자식 학교도 학원도 보내야 되고 어디도 보내야 되고 판사나 급수에 따라서 근무 연수나 급수에 따라서 직위에 따라서 봉급이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근데 만약에 이번에도 떨어지면 이거는 잘못됐다 하더라니.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모르면 항상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입니다. 운명은 자기가 개척해야 되지. 사주팔자는 믿고 하면 그 사람 평생 가도 발전 없어요. 점쟁이만 믿을 필요 없습니다. 세상 일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문제만 똑똑히 확인하세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다른 사람이 끼어서 하게 되는 일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거짓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챙기지 않고 누가 챙깁니까?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사기꾼들만 득성득성하고 상인 중에 5%는 거서하지만 대부분 여기 문어도 있고 하지만
요새 식당을 갖다 체리다 두달 하다가 문 닫는 사람들이 쎄대요. 그 사람들은 한번 체리다 문 닫으면 2, 3천만 원씩 손해보지.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퇴직금 한 1억이나 받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밥이야. 어떻게 먹고 살겠다 시작했다가는 2, 3개월 하다가 한 3천, 문 닫아두고 3천만 원 정도 손해보고. 그게 이 부산도 비일비재해요.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옛날 권리금 몇 억씩 받던데 지금 권리금 없이 내놔도 안 나가. 아주 목 좋은데 빨고는. 항상 사람도 변할 수 있고 세상도 변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해야 됩니다. 옛날 사람이 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누구라도 변할 수 있다는 거.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환경 속에 있던 일로 인하여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피치 못해서 사기를 쳐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깨달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깨우치기 위해서 먼저 세상이 어떤 일에 의해서 어떻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처음 말한 것처럼 세상은 하나의 원칙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 원칙은 정해져 있는 문제에 의해서 모든 일이 정해져 있고 한번 정해져 있는 일은 끝없이 자기를 부활하게 되는, 자신을 부활시키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나쁜 일을 하면 그 나쁜 습성이 내 속에 끼어서 계속 나에게 나쁜 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인간의 근본이 무시되고 암기 잘하는 사람이 대중을 이끌고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게 사회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암기 능력이 뛰어난 사람, 판사, 검사, 중요한 요직에 다 들어갑니다. 행정부. 근본 조화가 소용이 없습니다. 저도 한때는 20세가 넘어서 내 자신을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하다가 국가에 바쳐야 되겠다고, 내 능력을 국가에 바쳐야 되겠다 해서 정치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난 이 애국적인 국가 사회에 대한 애국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매우 사랑을 받았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때는 매우 주시를 받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은 1980년이 되면서 정치를 포기한 것은 내 자신이 원칙을 지키는 한 절대 정치인으로서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원칙을 저버린다면 내가 어떻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두고. 그렇다면 죽어서 고 국회의원, 고 국무총리 2, 3만 이 비석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 학생 2, 3만, 고 학생 2, 3만 일어났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는 정직했고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올바르게 살라고 노력했고 그리고 그는 세상 일에 대해서 눈을 뜨고 사람들을 깨우치려고 무던히 애를 쓰다가 갔다. 이거 얼마나 아름답고 값진 일입니다. 그래서 나 그거 취하세요. 제가 전두환 때 시대 때 국회의원 제의를 몇 번 받았습니다. 5달 선거에 나가면 되지. 그 당시에 5달을 내한테 주면 내가 영도에서 당선 안 될 줄 뭐 있었습니까? 내가 거기서 건달들 전부 다 내 편이고 영도 건달들 권력만 좀 편하여 유지들 전부 내 편인데 내가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고향에 가서 군수서장, 면장
정부회장이 도와주는데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신하만 만들면 되는 건데. 고아 출신 부모 잃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12살의 나이로 고향을 떠났던 한 고아가, 천혜의 고아가 금이 항해해서 고향에 돌아왔는데 누가 그 신하를 만들면 포 안 찍겠어요? 그지? 이건 이건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권력의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왜냐?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을 이용해서 나를 출세시킨 다음에 나는 그 힘을 가진 자의 뜻을 거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바라고 사랑한 것은 국가가 부강해지고 국민이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국가를 부흥시키는 일을 하고 국민을 잘 살게 하려면 정책적 마찰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날 같은 사람의 사고는 뭐이고 인력이 자원인 한국 사람들을 외국에 많이 파견해서 근로자로 파견해서 선진 기술을 배워와서 그 인력으로 이 자원을 삼아서 한국을 부강시키고 국가의 정책이 결국 국민의 희망이 되도록 모든 국민의 의욕을 고취하고 그 뭐이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개발해서 그들의 머리와 노력을 통해서 선진국가 창출에 노력했을 것이니까. 그래 되면 한국이 만약에 내 말을 따르면 한국은 세계 80년대 국회에 진출해서 나의 활동에 의해서 정책이 바뀌게 되었다면 한국은 1990년도 이미 세계에서 가장 희망적인 나라로 바뀌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일본을 능가하고 세계적인 국가가 됐겠죠. 그런데 왜 그러면 당신은 그리 좋은 머리와 좋은 아이디어, 좋은 능력을 가지고 왜 정치를 포기했느냐? 세상이라는 것은 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안 했습니까?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이 나는 극락세계에 가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지금까지 극락세계에 어떻게 갈 것인가 아무도 길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극락세계에 가는 길은 여기에 있으니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 먼저 이런 과정을 네가 겪어야 되는데 네가 이런 과정을 겪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소상히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래 그대로 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나는 영원히 살고 싶는데 영생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건 내가 여기서 적지 말해 줄 수 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는데 내 운명이 나빠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네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너를 찾아라. 자기가 바뀌지 않은 한 운명도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당장 가르쳐 줍니다. 뭐든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에 20명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가 국가를 부흥시키라 하는데 그 일에 동참할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이나 있겠어요? 나는 내가 정치를 포기할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나는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다. 그 학생들이 뭐 데모를 하고 독재 한거한다고 하고 뭐 민주투사라고 민주주의 운동한다고 한 사람들 다 찾아봤어요. 근데 성격상 문결함을 가지고 있었지 실제적으로 그들은 어떤 정책적 대안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할 사람이 없어. 동지가 없어서 진정으로 나라를 구할 동지가 없어서 저는 정치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대중화할 수 없는 것은 세상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불의가 볼 때는 정의가 적이고 거짓말이 볼 때는 진실이 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불행한 자가 볼 때는 행복한 자가 증오의 대상입니다. 게으른 자가 보면 일 잘하고 돈 잘 버는 놈이 불평이야. 저 자식이 없었으면 자기도 성공할 건데, 그지?
이 세상에는 삼각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내 옆에는 아무도 편이 없습니다. 마누라가 매년에 한 2번 오든가 몇 번 오든가, 그러면 자식들이 이제 마누라 얼굴 보고 몇 번 오겠지. 자, 이건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그 속에 있던 일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 그래서 망할 것은 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망할 일을 하면 망해야 하는 게 원칙이고, 흥할 일을 하면 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항상 하는 말이 무엇이며, 흥망성쇠의 길이 있는 일 속에 있다. 있는 일이 바뀌면 망할 사람도 안 망하고, 있는 일이 바뀌면 안 망할 사람도 망하게 된다. 바꿀 일은 바꿔야 되고 안 바꿀 일은 안 바꿔야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기륭하복의 길이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있다. 자기가 하는 일 속에 기륭하복의 길이 있으니 자신 속에서 그 길은 기륭하복의 길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여기서 하는 말을 항상 잊지 말고 들으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필요한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걸 알도록 노력해야 돼요. 저로서는 원칙 문제 이상 그 말을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은 정해져 있고, 이 정해진 일은 문제에 의해서 해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이 말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말을 하면 여러분 그거 못 받아들입니다. 오늘 좀 많이 했네. 1시간 좀 넘게 했네. 그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 좀 하고, 아까 떡가 왔는데 뭐 떡이는 좀 한 살 웃으면 놓지. 자, 그럼 마치고 여기서 앉아서 아마 1시간 질문하면 되지.